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지혜입니다. 저 잘 모르실 텐데, 그죠?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 혹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몇 분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제 얘기하면 될까요? 네, 마이스토리 먼저 해주세요. 아, 저는 혹시, 정신보건 간호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3년 동안 그 정신보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서울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최초에 생긴 광역형 센터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아마 동네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을 잘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 센터가 처음 생기게 됐던 때가 제가 있었던 서울센터라는 곳이었고 제가 일을 18년도 그 6월 달에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기 전까지 그 센터에서만 13년 6개월 부센터장으로 그다음에 정신과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부터 그 용인정신병원이라는 병원 안에서까지 근무 경력을 합치면 정신과 안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접한 거는 제품이었고, 사실은 이제 제품이 좋아서 그냥 제품 잘 챙겨 먹는 왜 비즈니스 코드가 있는 소비자 있잖아요. 그죠? BC 열어놓고 그냥 제품만 잘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알게 됐던 거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헤비했고, 태어나서 기억에 한 번도 날씬해 본 기억이 없어요. 평생 그냥 이렇게 등치 좋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모 회사 다이어트를 허벌나게 먹어본 적도 있고요. 또 뭐, 황제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덴마크식 다이어트 뭐 등등등등 되게 많은 다이어트를 했는데, 항상 다이어트가 끝나면 요요가 왔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막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고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샤워하는데 그 심장이 심근경색 같은 거 올 것 같은 심장이 약간 이렇게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애를 둘 낳아놓고 뚱뚱하게 살쪄가고 죽겠구나.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했던 찰나에 우연히 지인의 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았던 그 지인이 막 엄청나게 그 막 되게 이쁘게 날씬해져 갖고 막 카스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유산화를 처음 만났죠. 근데 제가 유산화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한 일, 유산화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제가 한 3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한 8kg 정도가, 그러니까 8kg 정도가 감량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옷 사이즈가 달라진 그때 당시 경험이 있었고,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씩, 20년 가까이 정신보건 그 바닥에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냐고. 어떻게 이렇게 살 뺐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사실 유사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걸 할 생각이 전혀 1도 없었기 때문에, 아, 내가 아는 후배가 누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걔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줬단 말이에요. 사업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냥 연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인이 누구시냐면 지금 이정현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저희 20년 지기 넘는 지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정현 스폰서님이 유산화를 하고 있는 거를 얼핏 알았는데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는 척하면 유산화 나한테 하자 그럴 것 같고 왠지. 근데 이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우, 착한 정연이가 왜 저런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제가 왜 저런 짓을 할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이뻐져서,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제 기억이 나요. 정연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니는 너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포인트 다단계 나한테 이런 얘기는 일도 하지 마. 그냥 나 제품만 먹고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사실 시작했던 건데, 제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센터에 있는 직원 2명을 소개했어요. 저는 일도 모르니까 우리 후배 만나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게 한 4주쯤 지났을 때 제가 3주 만에 8kg 빠지고 4주차쯤 됐을 때 2명을 소개하고 하니까 그 정현 스폰서님이 찾아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언니 계속 이렇게 사람 소개할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 그래서 내가 해주면 너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니?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그러면서 언니한테 설명을 해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다단계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일단 그냥 한번 드러나 보래요. 그래 뭔데? 이랬더니 언니가 다이어트를 한 달 동안 하면서 100만 원어치 샀잖아. 그래서 가게가 3개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2명을 했잖아. 그랬더니 언니가 PPS라고 하는 무슨 자격증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 자격증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제가 왜냐하면 자격증 이런 거에 굉장히 꽂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자격증이라고 하니까, 그거, 그거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마치 홈쇼핑처럼.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뭐, 그러면, 근데 그 뭐 더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 거야? 이랬더니 2명을 소개해서 800포인트가 넘어서 됐는데 2명만 더 소개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유사나 다단계 이런 거 할 사람은 없지만 살 뺄 사람들은 엄청 많지 않아요? 주변에 천지백가리로 널린 게 살 뺄 사람들이거든. 그 생각했지. 2명은 살 뺄 사람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명은 내 동생 넣어야 되겠다. 내 동생, 큰 동생, 작은 동생, 동생 둘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평생 있는 뭔 자격증이라고 하니까 내 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제가 PPP에서 되게 금방 했어요. 개념도 없이 했어요. 개념도 없이.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났다고 해서 제가 이제 유산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 전혀 그러진 않았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일단 뭐 비즈니스 센터 3개 열렸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PPPS 이거 하면 평생 뭐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 뭐 그것도 좋아. 그리고 나서 해놓고 나서 이제 뭐 영양제 계속 먹었죠. 왜냐면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 옛날 제 카스 같은 거 혹시 친구 맞으셔갖고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옛날부터 14년, 15년도부터 사실 유산화 제품 먹었단 말이에요. 제품 그냥 소비자로만 몇 년을. 근데 영양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새벽에 4시, 5시에 막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요. 저희 애들 아침 먹을 거 챙겨놓고 신랑 도시락 챙겨놓고 그렇게 출근하고 막 이랬을 때 진짜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너는 뭐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냐. 맨날 왜 그렇게 새벽에 돌아다니냐.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고. 근데 헬스팩 먹으면서 영양제 계속 먹으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제 컨디션이. 그러니까 제품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제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한 달에 한 4, 50만 원씩 제품을 혼자 먹는 거예요.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너무 미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월급이 500인데 500 중에 10%를 영양제를 먹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안 먹을 수는 또 없겠는 거야. 안 먹으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정현 스폰서님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언니 이거 돈을 주급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주에 한 10만 원씩만 벌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면 영양제는 공짜로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희한한 게 제가 소개하고 제품을 드셨던 분들이 계속 제품을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40만 원어치 먹으니까 200포인트가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개념도 없이 돌린 거예요, 그냥. 내가 먹어야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200포인트 돌아갔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제품을 계속 먹으니까 종종 주급이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몇만 원씩. 근데 몇만 원이라는 그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이 돈을 조금 10만 원 정도를 키워보면 참 좋겠다. 그럼 영양제 공짜로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달을 하기 시작했죠. 뭐 사업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제품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서 제가, 16년도, 17년도, 그때쯤에 평균 수입이, 유산에서 평균 수입이 제가 한 150 정도가 됐어요. 완전 대박 아닌가요? 150 정도면 엄청나잖아요. 근데도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 500 받는 여자가 요 부수입으로 150 들어오는 거는 그냥 좋은 거지. 내가 500만 원이라는 월급을 포기하면서 이 150만 원을 가지고
다단계 유산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1도 못했어요. 그냥 마냥 좋았어. 왜 부수입으로 세상에 뭐 하는 일도 없는데 150만 원이 들어온 이게 웬일이니 막 이런 마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월급 500 받고 이런 거 150만 원 받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냥 마냥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누구 만날 때마다 그냥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 유산화해서 성공했어. 영양제를 공짜로 먹어. 돈도 더 벌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누가 그랬냐면 제가 보통 그 다단계 한다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이런 거 된 줄 알았대,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다고 하도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영양제 공짜로 먹는 걸로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크게 욕심부리지 않았는데 세상에 이 좋은 영양제를 평생 공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뭘 바래. 막 이런 생각으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센터 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쉐이크 흔들고 다니면서 너도 먹어봐. 이거 되게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하나요? 저는 14년부터 소비자로 제품을 계속 먹었었는데 17년도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투서가 서울시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광역센터 부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다단계를 한다. 다단계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제품을 강매하고 매일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유산화 제품을 포장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투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니 제가 무슨 유통도 아닌데 제가 무슨 유산화 제품 포장을 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종종 자동 주문을 센터로 받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센터에 유산화 박스가 있잖아요. 제 방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가끔 어떤 자료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이쪽 관련된 자료들을 보낼 때 유산화 박스에다 포장해서 저희 행정실 직원들한테 얘들아 이것 좀 어느 센터에다 좀 보내줄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혹시 보기에 내가 여기다 유산화 제품을 포장해갖고 유산화 박스에다 보내니까 그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되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17년도 그때 당시가 제가 정신보건 그 바닥에서 일을 한 지 22년 유일이 넘는 그런 해였고 그리고 사실은 웬만한 글쎄 여러분들 계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 얼굴은 몰라도 서울센터 부센터장 최지혜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런 저한테 저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제가 보통 저의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너는 왜 그랬니? 너는 왜 그랬니? 양쪽 얘기 물어보고 니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뭐 이런 역할을 제가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저희 센터장이나 그다음에 정신과 교수님, 서울대 정신과 교수님이 저희 그 위탁의 그 오너였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왜 부센터장님은 다단계를 하십니까? 뭐 이런. 아니 그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 제가 그때 당시 실버 디렉터였단 말이에요. 센터에 있으면서 제가 실버 디렉터였거든요. 그랬더니 제 직급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실버 이런 거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왜 받으십니까? 실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실버는 유산화에서 1,000달러를 주급을 받으면 실버 직급을 다 준다. 그랬더니 1,000달러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 네, 1,000달러를 받아서 실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많이 주냐요, 회사가.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주냐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제가 센터 저기 봉사에 한번 물어보겠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지 이렇게 얘기했었고 저한테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냐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때 센터장이.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내가 이 돈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본사에 한번 물어보겠다. 근데 내가 왜 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된다. 센터장님은 이마트 가시면 직원이 이거 캐시백 오케이 캐시백 이거 적립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면 병원에다 물어볼게요. 적립 받아도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냐.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훔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캐시백을 돌려주는 걸 내가 왜 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설명했어요. 사실은. 돈을 이렇게 준다는데 내가 왜 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잘 안 된다. 뭐 지금이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고 하는데 그때 별로 웃기지도 않았고 사실은 되게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인사위원회 자리에 항상 기록을 하는 직원들이 한 사람씩 들어오거든요. 그 직원이 그 인사회의 끝나고 내가 되게 침울해서 나오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와서 부수단장님 거기 그 회사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 회사 뭐예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야, 내가 지금 인사위원회 나 때문에 하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런 건 아니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기다려봐.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해 줄게. 뭐 이렇게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좀 수치스러웠고, 아, 내가 계속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나? 내가 진짜로 직원들한테 뭐 강매를 하고 어쩌고 막 이런 사람들을 진짜 알았을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센터장이 그랬어요. 그 정식과 교수님이 아, 직원들한테 강매하고 이랬던 소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센터장이 옆에서 되게 의기양양하게 아, 교수님 제가 그건 다 조사해 봤는데 직원들 중에 아무도 강매를 당한 사람은 없다고 직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저를 옹호해 주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더 기분 나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사실 굉장히 좀 상처가 됐죠. 저는 제가 그 정신과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가치, 신념, 뭐 초심, 진심, 뭐 이런 단어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이 정신보건에 있어야 되는 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곳이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몇 년 전부터 알았던 유산화 그리고 그 유산화를 통해서 권현지 스폰서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정혜 스폰서님을 통해서 쭉 들어왔었고 제가 권현지 스폰서님 처음 보고 했을 때부터 이분 되게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 근데 내가 보낸 정신보건의 시간들이 20년이 넘은데 우리 권현지 스폰서님이 보낸 그때 당시 10년 안 됐을 때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권 스폰서님도 나도 되게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야 하지? 나도 새벽밥 지어 먹고 다니면서 센터 다녔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일했고 한 번도 직원들한테 어떤 것들에 대한 사심을 넣어서 일한 적 없었고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고 18년도 6월 3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저희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유산화 컨벤션을 갔었죠. 전 아이들 다 데리고 라스베가스를 구경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미국 여행을 갔었고 다녀와서 11월 달에 골드 디렉터가 됐어요. 그 약간 오기 같은 것도 있었고 내가 23년을 정신보건하면서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시간을 분명히 유산화해서 커버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9년도 4월에 사실 제가 국무총리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국무총리 사람 받은 사람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어, 우리 신랑이 옆에서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가 10월 달에 이그젝 골드 했고 20년도에 이그젝 골드 한 번 더 했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루비 디렉터가 된 겁니다. 이게 저의 마이 스토리입니다. 너무 길었죠? 이것만 하는데도 20분이 갔네.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 여러 가지 단어가 좀 저한테 좀 와닿았는데요. 일단 자격증에 욕심내셨다는 부분, 처음에. PPPS. 자격증에 욕심, 자격증, 평생 자격증. 네. 평생 멕시코 자격증. 네, 그거 좀 와닿았고. 부수입으로 150만 원 버셨다는 거. 와,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처음에, 대박이죠. 네, 3, 4만 원 정도 주급으로 들어올 때도 1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50만 원이면 온 가족 먹고도 남잖아요. 아, 대박. 그러니까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이 멘트 너무 좋았어요. 영양제 공짜로 먹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하셨다고. 네, 그래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이아된 줄 알았다. 이 얘기 너무 저도 와닿았고 어떤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과 예, 이야기하신 부분, 권현 스폰서님 그때에서 얘기하신 부분 너무 좋았고 예, 실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가 질문 감사합니다. 하나씩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관계식 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은 어떤 게 있으실까 궁금해하셨고, 또 파트너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관계십하면서 질문 많이 하는 질문. 저는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많이 집중해서 듣는 편이거든요. 네, 듣다 보면 이분이 뭐가 좀 이렇게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구나. 이 사람이 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라고 느껴지면 그냥 그 느껴지는 거를 얘기해요. 요즘 가족들의 건강이 별로 안 좋아? 남편이 요즘 사업이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보통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해도 결국에 그 끝은 건강, 아이들의 교육,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노후 이런 얘기들로 거의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사실은 제일 좀 많이 하는 질문은 그래서 너는 꿈이 뭐야? 이 질문 제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꿈? 막 이래요. 그런 꿈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들어서 꿈?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선뜻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은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그분한테 하고자 하는 저의 하고 싶은 질문은 당신의 꿈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여기 제 파트너분들 좀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유산업 왜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 제가 제일 많이 해요. 리더님 유산업 왜 하세요? 이 질문 제일 많이 합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얻고 싶은 꿈이 뭐예요? 또는 이제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질문은 그래서 요즘은 좀 어때? 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면 제 파트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산화 왜 하는 거야? 이 질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박장대소 했는데, 유산화 왜 하시는 거예요를 저도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파트너들한테. 네, 관계식 하면서, 맞아요. 경청하면서 리즈 파악하면, 뭐, 가족, 뭐, 이나 건강이나, 뭐 돈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해서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좀 약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좀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유산화 왜 하시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이 질문 가장 많이 하신다고. Y에 관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 네. 드릴게요. 공무원인 친구에게 유산화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멘트가 있다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하던 일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복지부 이런 쪽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 공무원 지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공무원이시지만 코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코드를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 코드? 뭐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언니들, 왕언니들한테 이제 유산화 제품을 권했을 때, 이거 되게 좋다. 그런 얘기 하셨고, 코드 하나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 공무원은 코드 못 만들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먼저 이렇게 했더니, 만들어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공무원도 계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거 코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몰랐다 그러지 뭐. 그냥 유산은 아메이도 있고 애터미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 제품 먹으려고 그냥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돈 안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줄만 내리면 되지. 자기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한 줄만 쭉 내리고, 퇴직하고 나서부터 반대쪽에 쭉 내리면 나 계속 돈 받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본인 그 언니들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안정성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나중에 어차피 정년하고 나서도 65세? 그 이후로도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갖고 있는 거 괜찮아. 이거는, 그래서 난 몰랐다 그러면 돼. 코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돈 받은 적 없다. 그래서 통장 등록을 안 하신 언니들도 있어요, 사실은. 돈이 좀 발생되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한 또 이제 근데 이제 제 또래나 후배들도 이제 젊은 공무원이신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코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엄마 아이디나 이런 걸로 가입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공무원인 친구들한테 유산화의 비전을 보여줄 특별한 멘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들이 공무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연금 때문에 이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산화에서 저는 제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한테 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는 해요. 내가 지금 루비 디렉터가 되었고 지금은 인컴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너도 이렇게 곧 될 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무원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때려쳐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금 몇 년 안 남은 언니들한테는 1년만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곧 정년이니까 여지껏 참았는데 1년만 더 참고 그때 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요. 너무 아, 간단한가요? 아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무언가를 하는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공무원을 하는 음, 이유 자체가 어떤 안정적인 수입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에서의 니즈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내가 유산화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가 그게 정답이 아닐까? 내가 그것을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더 그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만 내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 언니 공무원들은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신 게 아닐까. 제가 두 줄 이렇게 설명했더니 야, 두 줄만 내리면 되면 너무 편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옛날 공무원 언니들은 아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아메에는 줄이 많잖아요. 그쵸? 너무 골치 아프고 막 이랬는데 야, 한 줄, 두 줄만 내리면 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일단 내가 한 줄을 내려놓고 나면 네가 좀 한 줄 내리고 있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내가 한 줄 내리고 있을게요, 언니. 퇴직하시고 나오면 나머지 반대 내리세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죠. 생각보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요즘에 다 비슷하긴 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나 편견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네. 네, 네. 맞아요. 하시는 거 보면 대안으로 정년이 지나고 나서도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초기 사업자 가족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적일 때, 이 질문을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되네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네, 괜찮은 사업이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하신 리더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하신 리더님은 절대로 유산화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셔서 꼭 성공자의 모습을 본인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이 일은 꽤 괜찮은 사업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실 거고, 뭘 괜찮은 걸 어떻게 알려주셔요? 보상 플랜 풀어도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뭘 더 어떻게 알려줘?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 보상 플랜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많이 줄 리가 없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희 가족한테. 그게 사기다. 그렇게 많이 주는 거가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업인 거를 뭘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어, 사실 하나는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센터 그만두고 유산화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완전 미친 막 이렇게 막 이러셨어요. 저 완전 돌아가지고 저거 어떡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신랑 맨날 불러다가 저 정신 좀 차리게 해라. 저거 왜 저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굉장히 꽤 좀, 음, 사실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친정아버지, 친정엄마가 없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딸 셋을 되게 이렇게 키우셨단 말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막 서울시 복지부 이런데 이렇게 대장 노릇하고 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 저희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딸이 센터를 그만두고 한다는 일이 다단계를 한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 욕하실 만 했죠. 그리고 제 동생들도 이제 우리 언니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염려하고, 가족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식 대부분 다 안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100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유산화가 불법적이고 그런 다단계가 아니야.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혹시 힘들어. 유산화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아, 이거 진짜 될까? 아, 유산화 정말 어려워.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대번에 알아봐요. 우리 남편이 내가 하는 유산화 반대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 남편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 맥락으로. 그런데 혹시 가만히 한번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앞에서 내가 아, 파트너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어. 뭘 해도 안 돼. 아, 짜증나. 이런 얘기 남편 앞에서 하지 않았는지. 남편이 보기에 그래, 저런 일이야.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 사업자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부딪힐 때 사실은 제일 염려하고 부정적인 건 본인이에요. 내가 유산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이 있는가? 이 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를 믿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 나 뭐 이렇게 뭘 끊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쓰리비씨 끊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미팅 나갔다 와가지고 막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막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말이죠. 아이들한테도 막, 어머, 우리 누구야. 엄마가 오늘 나가서 미팅을, 하하하하,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요. 남편이나 뭐 가족들 분위기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리더님들이 성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공은 뭐 다이아가 되는 게 성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산화에서 내가 이루는 목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뤄갈 수 있도록 내 뎁스를 내려가는 것이 가장 성장하는 거고 성공하는 길인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가문을 살릴 수 있다니까 가문을. 내가 우리 조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조씨 집안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친정아버지가 얼마 전에 물어보셨어요. 야, 먹고는 사냐?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내가 일 그만두고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이제 2018년도 6월에 그만뒀으니까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단 한 번도 아빠한테 돈 좀 빌려줘 소리 한 적 없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지만 애를 데리고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차 사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돈 벌고 있을 만큼 적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저한테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하세요. 미친 뭐 이런 얘기도 이제는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들이 얘기해요. 언제 언니 그 다이아 이런 건 언제 되니? 너는 집을 언제 살 거니? 전원주택은 언제쯤 사는 거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가족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글쎄 그런 뭐 멘트나 이런 건 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제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님들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모습을. 그럼 끝이죠, 뭐. 이상입니다. 네. 아, 너무 멋지시다. 절대로 유산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해서 성공하는 걸 꼭 보여주시라고 얘기해 주셨고, 내가 보여준다. 이 얘기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네트워크 분위기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가 가족한테도 풍기는 거? 그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뭐 어떻게 뭐 꺼내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런 것들의 느낌과 분위기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아이들에게 잘하고 행복한 어떤 표정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이런 정말 이제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그럼요. 분위기로 네,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네, 저도 박씨 집안의 가문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엔드 사업자니까 더하다. 이 얘기를 갑자기 다음 질문을 박일권 루비님 복 받으셨네. 네, 매번 시간이 없다, 힘들다 하는 파트너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하는 거, 그 시간은 언제쯤 생길까? 물어봐요. 그 시간은 언제쯤이면 생길 것 같니? 계속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넌 그 어떻게 하면 시간이 좀 생길 것 같니?
힘들다고 하는 친구한테 뭐가 해결이 되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물어봤을 때 시간 남아 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제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제 정혜 스폰서님 시간이 남아 도신대요. 별로 할 일이 없고 뭐 그렇대요. 제가 네트워크 하면서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이상들 스폰서님들 봤을 때 뭐 시간이 남아 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 말고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센터에서 일을 하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한가롭고 시간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포커스는 뭐냐면 유산화를 안 해도 시간이 없어요. 유산화를 해도 시간이 없어요. 하려고 해도.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시간 없이 힘들게 사는 게 내가 태어난 목적인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힘들게 살려고 태어났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현실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트너들이나 할 때 저는 좀 진지하게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힘든 게 너만 힘든 건 아닐 거고 시간이 없는 게 너만 시간이 없는 건 아닐 텐데 결국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유산화를 하려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결심하는 거랑 결단하는 거랑 같지 않아요. 결심하고 결단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결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던 그 어떤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똑같이 24시간이죠. 체지에도 24시간이고요. 여기 신미희 리더님한테도 24시간입니다. 누구는 48시간이 하루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끊어낼 거고 유산화에 얼마큼의 시간을 쓸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결국 내 몫이죠. 내가 시간 쪼개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버려지는 시간들이 있지 않은지 혹시 그냥 그러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는데 그 시간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셔야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쯤 날겠냐고요. 내년이면 시간이 날까? 내년이면 시간이 날까요, 여러분? 다음 달쯤이면 시간이 날까요?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절대 시간은 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은 내는 거예요. 시간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몫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파트너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을 만들자. 시간을 만들자. 잠이 너무 많으면 잠을 좀 줄이는 거고. 나는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없으면 점심시간에 뉴트리를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하자. 누군가의 관계십이라도. 네, 이상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음소거 되셔가지고. 그러게요. 시간이 언제쯤 생길까요? 유산화를 안 해도 시간이 없고, 해도 시간이 없다. 이제 저도 시간 없다고 하시는 파트너분에게 언제쯤이면 시간이 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때 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진짜 시간이 날까요? 근데 사실 그때가 와도 똑같은 이야기, 그 좀 한 두 달 지나서, 세 달 지나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나는 거 아니고 내는 거다.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결심과 결단이 다른 거.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일인데, 결심은 그냥 결심했어. 이런 거고, 결단은 내가 무엇을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유산화 하시면서 매일 루틴처럼 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저는 유산화 하면서 이정혜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언니 고개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개러. 제가 골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18년도 6월에 센터를 그만두고 골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정현 스폰서님께서 고개러를 계속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루에 3명 이상을 만나고 그들한테 유산화를 전달하고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동기부여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다이어리를 매일 적어요. 다이어리를. 매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그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뉴트리밀과 영양제 먹기, 매일 하루에 뭐 하루 이상 2리터 물 마시기, 30분 운동하기, 성경 읽기 등등등으로 여러분들이 루틴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가져가시는데 저는 고개러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어리 쓰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다이어리로 쓰시면 시간이 만들어져요. 생각보다 내가 꽤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구나. 제가 어떤 파트너한테 금요일 날 몇 시에 나랑 미팅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파트너님께서 그 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금요일 날 그 시간에 왜 뭐 미팅이 있니?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금요일 날 그 시간에 펜트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펜트하우스를 봐야 돼서 그 본방사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욕했죠. 이런 미친 뭐 막 이렇게 어? 그래서 다이어리를 열심히 적고 고개라를 열심히 루틴으로 하는 게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펜트하우스가 잘못했네요. 요즘에 잘못하는 드라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좀 당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고개로 하신다고, 고개로 그냥 지금 하시는 것 중에 다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책 읽기 하는 거, 강의 듣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 다 포함되는 거고요. 내가 제품 애용하는 거, 전 제품 애용하는 것도 아까 전 뉴트리민이랑 영양제 먹기 이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나 사업자 만드는 거. 그래서 사업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또 뭐 스폰서와 상담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제 신뢰 쌓는 거, 그다음에 체력 단련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 맞아요. 마시기, 네, 운동하고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거 다이어리 쓰는 거,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어리만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초기 사업자 한 6개월 때까지 다이어리 원래 안 쓰던 사람이었으니까 다들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으세요? 다이어리 사가지고 한두 달 열심히 써가지고 막 스티커 붙이고 하다가 대부분 다 흐지부지 돼버려요. 근데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다이어리를 1월부터 12월까지 꽉 채워놓은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살면서. 오래 살진 않았어요. 30 몇 년 살았는데. 그래서, 그거 다 채우시니까 루비 되고 막 에메랄드 되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에메랄드가 되고 다시 얘기할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저도 되게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매일매일 까먹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까먹을 수 있는. 다이어리 꼭 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유산화하길 잘했다 느끼시는 순간은? 제가 8월에 거의 매주 양양으로 서핑 갔어요. 아들이 서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좀 바쁜 일정이 되게 많았지만 그냥 가고 싶다고 하면 새벽에 별로 고민 없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서핑을 가고 그럴 때 유산화하길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센터 다닐 때 아이들 데리고 1년에 진짜 적어도 3번 이상은 해외여행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남편은 없었어요. 늘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죠. 왜냐하면 남편의 직장은 휴가를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심지어 저는 16년도에 아시아 그 싱가포르 컨벤션 때도 제가 애들 둘 데리고 남편 없이 싱가포르 컨벤션 혼자 갔어요. 어. 근데 이제 지금은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가고 싶을 때 저희 식구들이 여행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그냥 아무렇게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그냥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전 굉장히 유산하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더 궁극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저와 함께 이 일을 하는 파트너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나만 돈 이렇게 벌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이 벌고 있는 이
인컴을 내 파트너들도 벌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되지만 결국은 그들도 나처럼 이 인컴을 받으시게 될 거고 또 승급하시는 리더님들을 보고 이러면 유산하기 정말 잘했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내 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비전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신도 아니고 내 하나님도 아닌데 누군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종종 저의 파트너들이 저한테 스폰서님 넘사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20 몇 년 동안 정신보건 하면서 되게 많이 노력했고 애썼고 그래서 트레이닝 사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제 23년을 트레이닝 받은 거를 파트너분들이 몇 달 만에 쫓아가려고 하면 제가 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시는 영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제 파트너들이 올해 골드가 되실 분들, 또 루비가 되실 분들, 이렇게 그런 계획들을 잡으면서 이분들의 인생에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순간에 유산하기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유산화를 하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어떤 선택에 대한 자유를 많이 느끼거든요. 뭔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 저희 별명이 있어요. 걸포동 귀신이에요. 김포, 저희 집 걸포동인데 거기를 잘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걸어 나갔다가 쌩얼로 이제 사장님들이랑 상담하고 이러고 왔는데 제가 처음에 유산을 한 1년 동안 했을 때는 아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음, 이렇게까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막 이럴 정도로 왜냐면 완전 초보자 때였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진짜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데 노동 수입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딱 1년 음, 지나고 코로나가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저는 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비대면 시스템이 강화되고 하면서 오히려 저는 그 이후에 더 많은 성장을 한 것 같고 더 많이 자유적인 부분을 사실 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조금 났고 그래서 지금은 마음 먹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엄청나게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선택의 자유가 좀 폭이 넓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재희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 나만 돈 벌면 안 되는데 이거는 성우들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만 지금 돈 벌고 있을 게 아닌데 항상 파트너의 주급에 저 진짜 목숨을 걸거든요. 음, 아마 루비님도 그러신 것 같아서 그들도 나처럼 이러한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펜싱, 올림픽 펜싱에서 결승전에선거요?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심하지 마. 구기 선수가. 그래서 나의 어떤 영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좀 와닿아서 얘기를 해봤고, 아까 앞에와도 좀 연결되는 말이지만, 자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유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려요. 그러면 저희 공식 질문이에요. 항상 이 질문을 약간 흥미로워 하시면서도 어려워 하시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인간 체질의 최종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 꿈은요. 제 꿈은 되게 정확하고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 꿈은 14스타, 15스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경기도 광주 태촌이라는 되게 작은 촌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멋진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이용시설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이용시설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가의 보조금 따위는 받지 않으려고요. 내 돈으로 제일 멋지게 짓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다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요. 대한민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주면서 제일 좋은 곳에 정신장애인들과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고
그분들한테 유산화 제품을 마음껏 드시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자살 예방 그 어시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을 늙어서 할머니가 돼서도 머리가 하얘져서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의 자살과 관련되어져 있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그 라이프라고 하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지금 하는 후원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평생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제 시설을 만들고 어떤 단체를 후원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정신보건 일을 해갖고 버는 월급 500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는 못해, 모자라. 그래서 저는 유산화가 제 꿈은 아니고요. 유산화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선하고 강력한 도구죠. 정신보건 일을 해서는 벌 수 없는 거를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는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돈이 절대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냥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품을 전달하거나 유산화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게 되면 그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결국 내가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다들 박수 치고 계세요. 안 치시는 분들은 치셔야 돼요. 아, 너무 진짜 멋지시다. 음,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광주에 최고로 멋진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시설 국가의 보조금 따위 받지 않고 꼭 설립하시길, 그리고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센터장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소문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 마음껏 드시게 하면서 너무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유산화 진짜 강력한 진짜 도구죠. 시설이랑 단체 후원하시는데 네,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셨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유산화 어쨌든 진정성을 전달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전달이 될 때 제품이나 사업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돕고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전달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처음에 좀 넉살 좋게 뻔뻔하게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음, 나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진정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행복밖에 없다. 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보여줄 수 있는 게 행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돕고자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건강이든 어떤 재정의 자유든 그런 것들 전달하실 때 분명한 진정성이 전달되려면 저는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면서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투자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어떤 이제 시간의 투자가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전의 투자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차비부터 뭐 차값부터 밥값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후원하기 위해서의 투자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뭐 나중은 아닐 수 있겠지만 바로도 될 수 있겠지만 물질은 자연스럽게 진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꿈 이루실 것 같고 너무너무 응원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제 유밸런스 저희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사실 제가 굉장히 인지도가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여기서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이렇게 인지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해 주신 우리 이지은 루비님, 박일건 루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신 유밸런스 리더님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제가 이 일을 처음 하려고 할 때 제가 나름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부심이 엄청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랍시고 나한테 유산화를 소개한 그 정연 스폰서님이 아는 친한 동생이라는 이유로 그녀가 나한테 처음 이 일을 알려줬을 때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허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시간이 사실 되게 후회스럽거든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잘 스폰서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잘 받아줬다면, 내가 처음에 PPPS의 인자로 나한테 했던 그분들은 사실 PPPS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잘못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PPPS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의 PPPS 도구로 인자로만 쓰여진 채로 유산화에 대한 제대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버려진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정현 스폰서님 이제 제가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골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뭐뭐뭐뭐 하면은 골드가 될 수 있다고 이정현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그냥 이정현 스폰서님한테 정연아라고 그때부터 안 했어요. 정현 스폰서님이라고 호칭 바꿨고, 먼저 유산화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성공을 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절대적으로 무조건 스폰서님 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편 이랬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진짜 골드 돼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 그렇게 하면 진짜 1년 안에 골드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진짜 똑같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골드 안 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1년 안 돼서 골드 됐어요. 5개월 만에 골드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받들어 충성 열심히 쫓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안치번 스폰서님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과 노력이 있다. 선택과 노력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선택과 노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신보건을 선택했던 시간 굉장히 노력했지만 글쎄, 성공을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똑같은 시간들을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건 분명히 달랐거든요. 결국 저는 선택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내 노력이 굉장히 의미 있어진다. 여러분들이 유산화 사업을 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을 알고 같이 가서 나랑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될까요? 스폰서일까요? 파트너일까요? 스폰서죠. 스폰서랑 같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정현 스폰서님을 그때부터는 스폰서로 딱 모시고 나서는 스폰서님이 무언가를 제안하는 내용에 있어서 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머리가 있으니까 왠지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기도 있어요, 종종. 그러면 스폰서님 이거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폰서님이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같은데 이거를 좀 방향을 이런 쪽으로 해야지 이 원하시는 방향이 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제안하는 형태로 바꿨지 노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안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스폰서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게 하는 데에다가 어, 에너지를 쏟으려고 했고 스폰서님이랑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복지 프로그램, 한명나스타님 복지 프로그램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 프로그램 마지막 할 때 후속 관리라는 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폰서의 단톡방에서 눈에 띄는 20% 안에 들어라 무조건 얘기하시거든요. 최인종 스폰서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저는 저희 그러니까 이정은 스폰서님 단톡방 비주얼 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아침에 화이버즈 먹고, 프로바이오틱 먹고, 이런 사진들을 제가 제일 먼저 올리고 했어요. 이정은 스폰서님 눈에 들으려고. 절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지금도 저희 비주얼 단톡방에서 제일 아침에 명언을 올리시고 하이버지 프로바이오틱 출근 인증 올리시는 분들이 저희 멘탈갑의 저희 리더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거예요. 제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속 뉴밸런스에 계속 계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독립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화영 리더님 팀을 가지고 이제 독립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독립해서 내 팀을 이룬다고 했을 때, 나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을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은 내가 내 스폰서의 팀 안에서 리더로서의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성장시키시려면 그 안에서 같이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상상해서 곧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내 팀을 만들 거예요. 전지은 팀을 만든다니까요. 정하영 팀을 만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팀 안에서 어떤 리더를 성장시키고 그와 같이 내가 갈 것이냐를 결정하려면 여러분들이 유밸런스 팀 안에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여러분의 같이 하고픈 리더들이 쫓아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쫓아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 스폰서님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내가 내 팀을 꾸리고 내가 성장하는 길인 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하면 골드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1년 안에 골드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묻지도 따지 않고 내가 1년 안에 똑같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골드 안 되면 진짜 막 이런 속으로 제가 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유밸런스 팀 수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속으로 뭐 욕을 하시든 뭐 생각을 해보세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2년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시는 유밸런스 수장님보다 더 많이 성장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따져 물어도 되죠. 근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어. 어떡할 거야? 날 책임져. 이거 그때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유밸런스 팀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지은 루비님이나 박일권 루비님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잖아요.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밸런스 팀 리더님들은 아, 우리 스폰서님 넘사벽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팀의 팀원으로 계시는 거 저는 되게 행복하시고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희 팀의 팀원들한테 좀 되게 미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초반에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폰서 안에서의 20% 눈에 띄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긴 시간 벌써 6분이나 지났네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우리 성장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아, 너무 감사드려요. 올바른 선택과 방향의 중요성.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누군가, 항상 근데 이거 궁금해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분에게 갑자기 미안해지는데요. 손을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는 누구나 해요. 제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가 좀 생각났어요. 네.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맞춰갔으면 좋겠고, 뭐, 방법은 너무 많으니까. 노하우 뭐 다 알려드리죠. 근데 뭐, 1년 뒤나 2년 뒤에 만약에 안 되면 찾아오세요. 네. 자신 있어요. 역시, 역시. 네. 자신 있다는데 여러분 빨리 가야죠. 장시간 동안, 지금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강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아직 청주에서 대구로 가고 계신 거죠? 아니,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아, 주차장에서. 네, 그러셨구나. 이제 마무리하고 올라가려고 잘 네.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6시 반부터 줌 미팅 우리 있었는데, 지금 11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그리고 후원 다녀오시면서도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나눠주신 최재루비님한테 우리 다 마이크 켜고 감사하다고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밸런스 화이팅! 마칠까요? 네, 한번 찍을게요. 네, 하트 할까요? 하트 해도 되고. 네, 제가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